풀어봅시다. 자, 1번 보니까 틀린 거 그러래. 국가배상 틀린 거. 1번 외국인이 피해자일 때는 상호 보증. 응?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배상해주면 우리도 해준다는 그런 입장이지? 응? 1번 맞습니다. 2번은 오늘 배웠네.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한 공무원에게 뭐가 있으면 중요한 단어가 뭐죠? 공무원한테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대? 고의 또는 중과실. 이게 중요하지? 그러면 두 가지가 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배상 책임자가 돼. 그치? 그리고 그래서 피해자는 국가하고 공무원 중에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국가를 선택해서 배상을 받아갔어. 그럼 국가는 고의 중과실 있는 공무원에게 너 물어내 구상권 행사할 수 있잖아. 그치? 예. 그래서 2번 맞는 얘기. 3번은 거기도 고의 중과실, 공무원한테 고의 중과실 있으면 공무원도 배상 책임이 있게 된다. 그치? 이 팔레트에도 맞는 거죠? 4번이 정답인데 왜 틀렸지? 민법은 종업원 관리감독을 고용주가 다 했다 인정되면 고용주는 배상 책임 안 지잖아. 근데 이거와 다르게 국가배상법은 종업원에 해당하는 공무원 아무리 국가가 철저하게 감독했어도 배상 책임을 면치 못하잖아. 근데 그거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는 국가는 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했잖아. 면한다가 X지? 응? 4번이 답이고 1번에 4. 2번은 어떻게 돼요? 2번은 옳은 거 오라 그랬는데 응? 2번에 1번의 두 번째 끝에 국가가 공무원을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아무리 의무를 다했어도 잘못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죠? 맞게 된 거야. 면할 수 없다. 그지? 맞고 2번 똑같이 하고 있다. 그죠? 네. 그런데 자 쉽게 말하면 국가가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주고 난 뒤에 두 번째 끝에 예. 그 공무원한테 배상해준 돈 물어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가배상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거에 포인트를 주세요. 맞아요? 규정을 안 뒀어요? 아니지. 너 때문에 손해배상 해줬잖아. 손해배상 이거 물어내 고의 중과실일 때는 물어내라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는 국가배상법 규정을 뒀어요. 그죠? 두고 있지 않으나 틀렸어요. 명시하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명시나 규정을 안 뒀는데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이러잖아. 명시하고 있어요. 국가배상법에서. 그래서 X가 됐어요. 2번입니다. 2번. 법 자체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판결한 것이 뿐이고 응?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 옳은 거 알았구나. 그러면 1번이네. 1번. 응? 면할 수 없다. 2번 틀렸고 3번은 어디가 틀렸어? 응? 국가배상법이 정한 공무원의 직무행위인자 아니냐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외관을 보고 판단해야지. 그죠? 따라서 그게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였는지 안 따진다. 응? 또 행위한 자가 공무집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그런 것도 상관 안 한다. 또 피해자가 공무집행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여부도 안 따진다. 그지? 오직 객관적으로 보이는 외형만 가지고 판단.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야. 그리고 4번 지문이 오늘 공부한 거야. 응? 그럼 3번 틀렸지? 응? 주관적으로 공무집행하려는 행위자가 공무집행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상관 안 해요. 응? 있든 없든. 네, 틀렸고 4번은 왜 틀렸어? 자, 이 군용차하고 민간인 차하고 양쪽 잘못해서 사고 냈지? 이랬는데 어떻게 돼? 대법원 판례 뭐래? 민간인이 군인인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배상 다 해줬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국가한테 가해 군인이 잘못한 피해만큼 내가 물어줬으니 그거는 나한테 줘야 맞다고 청구했는데 대법원 여기 셋째 줄에 가면 대법원은 어떻대? 응? 민간인은 응? 국가에 대해서 그 물어준 거 나한테 줘야 맞다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대 없대?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응? 대법원은 없다 그랬지. 대법원은 뭐라 그랬어? 아 민간인 너는 네가 잘못한
비율만큼만 배상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왜 네가 책임지지도 않을 부분까지 배상해줘 놓고는 왜 국가한테 그거 물어달라 그래?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잖아. 응? 있다 그랬지? 끝말이 있다를 없다로만 바꾸면 됩니다. 응? 이러이러한 사건이 생긴 경우 민간인은 국가한테 물어달라고 할 수가 없다. 응? 옳은 거 1번.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게 이제 국가에서 5조. 자, 가를 보니까 어떻게 돼? 응? 아까 그림 그렸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응? 급하게 회전. 응? 근데 여기 중앙선인데 여기 달리던 차가 중앙선 넘어서 여기 떨어진 사건 있었잖아, 그지? 근데 이거 울타리 설치해야 될 의무 있는 거야? 아니,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완전 무결하게 이게 시설 설치해야 될 의무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지. 통상적으로 그 이용하는 자들의 어떤 통상적인 용법대로 이용했을 때 뭔가 위험성 이거 방지할 정도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이런 사고 있었고, 겨울에 눈이 내렸는데 강원도 산간 지역에 눈 안 치우고 뭐 했느냐 이거 물었는데, 그죠? 이거 다 뭐야? 이렇게 가지고 완전 무결을 요구할 수는 없어, 그죠? 그러면 사례를 2개 들고 다음 페이지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 위에 두 가지 사례에서 국가가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문제는 위 도로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 가능성을 다 대비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해. 모든 가능한 경우에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춘 X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통상적인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적인 용법대로 사용할 때, 그죠? 그때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췄느냐를 기준으로 하지, 그지? 완전 무결한 고도의 안전성 이걸 요구하지 않는 거야. X. 2번 사례에서 만약에 울타리가 설치됐었다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울타리 설치 안 한 것만으로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렵지. 응? 이런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완전 무결하게 울타리를 설치했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 X. 3번도 X네, 그지? 응? 아니 모든 길에 다 빙판길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지? 다 경고 표지 다 해야 돼? 그럼 도로 전국이 다 경고 표지판으로 뒤덮이겠네, 그지? 특히나 차량 통행이 많고, 응? 또 사고가 많이 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X. 4번이 답이야. 만약에 도로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다른 사람의 행위나 피해자의 행위가 이게 연관이 있더라도 그건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무슨 기다 아니다 판례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판례를 제대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거예요. 응? 자,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은 틀린 거 고르래. 1번 둘째 줄 끝에 사실상의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포함하죠? 1번 O. 2번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이익 본 부분도 있대. 그건 이익 본 부분은 빼고 배상하라고 돼 있지? 그래서 맞습니다. 네, 3번은 그냥 규정 그대로인데, 그지? 고의과실에 위법한 직무행위를 했거나 또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동차 운행을 했거나, 그러면 자동차 손해배상법상이 정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해를 입으면, 그래서 국가가 배상 책임질 문제가 생기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였고요. 답은 4번이겠네. 4번 어디가 틀렸을까? 자, 이제 4번은 4번이 답인데 뭐 때문에 틀렸을까요? 문제 4번은 뭐 때문에 틀렸을까요? 큰 소리로. 그렇죠. 고의가 있을 때만 때문에 되죠. 고의가 있을 때도 되고 중과실이 있을 때도. 그래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는 공무원도 배상 책임이 있다. 그지? 그래서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했으니까 중과실이 빠져버렸잖아.
그래서 X죠.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이제 옳고 그른 거 설명하라. 그러면 기억번. 기억은 뭐 문제가 없겠네. 그치? 그치? 재판이 잘못됐는데 재판을 바로잡을 기회가 더 이상 안 남아있어. 그죠? 그러면 손해배상밖에 방법이 없다. 응? 기억받고. 니은은 자, 국가에게 첫째 끝에 어떤 법을 제정해야 될 구체적 입법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안 만들어서 피해를 준다면 그거는 입법 잘못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법 안 한 것으로 인한, 입법 부작위로 인한. 그래서 니은도 O. 그 다음에 디귿 오늘 공부한 거야. 자, 우리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 예비군대원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고 사망했다. 그런데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먼저 청구해서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고 보지만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을 받고 나서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그건 또 그렇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디귿번 뭐야? 먼저 뭐 청구했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군인 나오잖아. 군인 나오고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달라고 청구하면 그거 줘야 된다 이거야.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청구받은 기관은 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조금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는 얘기야. 디귿번. 다 지금 기억 니은 여기까지 O야. 리을은 뭐겠어? 키워드가 뭐지? 공무원한테 경과실이 있대요. 그지? 그게 키워드지? 그러면 경과실에 있는 공무원은 피해자한테 배상할 책임이 있어 없어? 없지? 없는데도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줬대요.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걸 공무원이 배상을 해줬잖아. 그러면 공무원은 어떻게 돼? 배상해준 공무원은 국가한테 물어달라. 구상권 있다 그랬잖아. 판례가. 취득 맞지? 구상권 취득한다. 응? 그래서 다 맞네. 따라서 4번이 답이네. 응? 자, 이렇게 다 맞게 내는 경우도 있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번호가 잘못 매겨졌어. 58번이 아니라 05. 응? 자, 그러면 국가배상법 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거는 응? 이거 지난번에 풀었나? 이거 문제를 지난번에 풀었는데 뭐였지? 1번 의용소방대원이었지? 네. 자, 이거 뭐야? 이거 뺐어? 5번이 이미 했는데, 그지? 58번은 그냥 넘기자. 응? 그냥 번호대로 가자. 6번. 거기 번호에 6번. 틀린 거 고르래. 기억은 아까 했고. 니은 키워드가 경과실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배상 책임 있어요, 공무원? 경과실만 있으면 공무원은 배상 책임자가 안 되지.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2번이 답이지. 그지? 그리고 3번은 손해배상 청구송 바로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기관이 배상심에다 먼저 거쳐볼 수도 있고 이건 선택하는 절차야. 임의적. 응? 필수가 아닙니다. 문제 없고. 4번은 공무원한테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 너 물어내 할 수 있다는 거지. 구상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고 그 다음에 문제 7번은 자 1번은 무슨 단어가 중요한 단어지? 첫째 끝에 경비교도. 응? 경비교도는 국가에 대해 배상청구권 제한받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어디에도 안 속한다. 그러니까 배상청구권 제한받지 않는 자입니다. 응? 결론이 그래? 키워드가 경비교도. 그러면 둘째 끝에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전경이 키워드지. 전경은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권 제한받는 경찰 공무원에 해당한다. 해당한다. 맞지? 3번은 자, 군인이 직무집행하다 다쳤는데 먼저 뭐 청구했어?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해서 손해배상 받고 나서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또 청구할 수 있다. 그때는 청구받은 기관은 그거 거부할 수 없다. 줘야 된다. 그지? 근데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됐지? X 3번이다. 응?
그 다음에 4번 경찰 공무원이 꼭 전투훈련 등 이런 업무만 하다가 다치고 사망할 때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받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 수행. 아까 뭐 낙석사고 도로에 낙석사고 났다고 순찰차 타고 그 장소로 가던 중 또 순찰차도 덮쳐가지고 사망한 사고. 이거 일반적인 전투훈련이 아닌 일반적인 직무 집행하다 사망하고 한 것도 국가배상청구 제한받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지.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8번은 우리 국가배상법 6조 1번 어때? 사무가 위임됐다 그러지. 그러면 원래는 국가 사무니까 국가가 배상 책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내려받은 돈으로 그 업무 처리하면서 돈 지출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고, 둘 다 배상 책임진다는 거지. 오,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이것도 어떻게 했어? 교통신호기 원래 설치 권한자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경찰에게 다 권한 위임해놨지. 그 경우 신호기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 국가는 신호기 관리 업무를 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니까 이것도 신호기 설치 관리 업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국가가 해당되니까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 응? 조금 아까 했었잖아. 2번. 그래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국가라고 할 것이나 지방. 아, 이거 딱 문제 딱 보니까 경찰 문제 같다. 숨겨. 그렇지? 맨날 이제 출제 요령이 또라이 출제를 많이 하거든. 2번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 두째 줄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신호기 설치관리 사무는 원래 지방자치단체 사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로서 원래 배상 책임자야. 근데 국가는 경찰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는 비용 부담자로서 또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치가 바뀌었어요. 응?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거. 자, 3번은 이제 도로 원래 그러니까 도로 설치 관리하고 도로 하는데 국가의 도로인데 예를 들어 시장이 위임받아 도로 관리한다. 그러면 국가도 배상 책임자가 되고 시도 배상 책임자, 둘 다 배상 책임이 중첩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어떻게 된다? 응? 그러면 피해자는 여기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해서 배상을 청구해서 받아가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돼? 국가하고 여기 관리를 맡아던 시하고 누가 더 책임이 많으냐? 뭐 비율 따져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그 지네들끼리 이제 배분한다는 거지. 응? 그런 얘기입니다. 네, 리을번 4번은 이건 조금 잘 안 나오는 건데 국가배상법 6조 2항의 규정은 실제 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이제 누가 얼마만큼 더 많이 잘못했냐 따져갖고 이거를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60% 잘못이고 니네 40% 잘못이고 니네는 40%만큼 우리한테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정하는데 정하는 거와 관련된 규정이지. 끝에 가면 그런 규정을 들어 공동의 불법행위란 자, 그러니까 그 구상권자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하여튼 이거 지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틀린 거 오르래. 우리 여기 이제 국가배상법 2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섞어낸 거지. 1번에 보니까 국가배상 책임에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법령 위반한 행위, 즉 위법이냐 하는 것은 성문법 위반만 아니라 널리 불문법 일반 원칙, 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 이런 걸 다 넓게 위법으로 인정한다는 거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 2번은 공무원에게 부과된 의무를 위반했는데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건 아니고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어떤 개개인, 국민 개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의무래야 그 의무 위반을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진다는 거지. 오로지 행정조직 내부 질서만을 위해서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라든지 또는 사회 전체 일반의 공익만을 위해서 부여된 의무, 이런 의무는 공무원이 위반해서 피해가 생기더라도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어. 왜냐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자, 맞고 3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 3번이 답이에요. 왜 틀렸을까요? 응? 여기 앞에 배상심의에 나오잖아. 행정기관인 배상심의에다가 배상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결정을 내렸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 그 사인 안 하면 돼. 그 아무 효력 없는 거야. 그 결정 내렸다고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될 강제적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소송으로 다툴 필요도 없어. 그냥 무시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야. 응? 그렇다면 3번 배상심의가 내린 결정은 법적 구속력 없습니다. 응? 없는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신청인과 상대방은 그 결정에 항상 구속됩니까? 아니죠. 그 사인했고 배상금 받았을 때만 그게 법적 효력이 있게 되고 거기에 구속받는 겁니다. 응? 그래서 X가 됐죠. 자, 4번은 뭘 말하는 거야? 우리 헌법은 정당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해놨고 국가배상법에서 배상 기준을 3조에서 쭉 정해놔요. 그 국가배상법 3조에서 정하는 배상 기준은 그 기준 이상으로 배상을 해주면 안 된다는 한도,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배상액을 결정할 때 참고해야 될 단순한 기준으로 해석한다 그랬지? 기준 액설이 통설이고 판례라 그랬잖아. 그 기준 액설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맞는 얘기죠. 단순한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정해진 대로 금액을 결정해야 될 구속을 당하는 건 아니다. 참고하는 거지, 그지? 따라서 법원이 그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문제 없으면 10번은 틀린 거 고르래.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지. 경찰관이 성폭력 범죄 사건 담당하면서 응? 피해자 인적사항 술집가서 다 떠들어대고, 그지? 이건 인권 침해 행위야. 응? 경찰관의 의무 위반 따라서 배상 인정. 2번 이것도 기억나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응? 지가 차 뺀다고 하니까 열쇠 넘겨주고, 그지? 이것도 배상 책임 인정인데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셋째 줄.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응?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2번이 답이고 3번 이제 판례 똑같다. 딱 보는 순간 신호기 설치 관리자는 원래 권한자는 지방자치단체야. 응? 경찰에게 위임해서 처리. 응? 아니고, 그죠? 그럼 뭐야?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지는 건 신호기 설치 관리자로서 배상 책임. 그리고 국가는 경찰 공무원에게 월급 주는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 그러니까 둘 다 배상 책임이 있게 된다. 응? 이게 맞겠었죠? 지자체도 배상 책임, 국가도 배상 책임 다 부담한다. 응? 피해자는 선택할 수 있고. 4번은 뭐야? 이게 국가 사무인데 어떻게 했어? 도지사한테 한번 위임이 됐고 도지사가 다시 군수에게 아까 판례 이거잖아. 군수에게 또 위임됐고, 그지? 그러면 결국 국가 사무니까 국가는 이 사무의 귀속 주체로서 당연히 배상 책임자가 되고 국가로부터 내려받은 돈으로 그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군수, 군청, 군 공무원이 속한 지자체인 군도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응?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맞고. 자, 그다음에 11번은 자, 갑은 A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 때문에 손해를 입었고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합니다. 응? 그러면 1번. 1번의 키워드는 뭐지? 사실상 관리하고 있대. 그럼 아까 영조물 개념, 영조물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나 시설만이 아니라 그런 법적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 그랬잖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영조물로 인정돼서 그 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는데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눈길이 얼른 갔어야 돼. 응? 또 포함하니까 인정될 수 있어요. 없다 그래서 X. 답이 1번 나왔네. 그죠? 2번은 뭐야? 하자는 뭘 의미하는 거야?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느냐. 응? 그다음에 3번. 도로는 국도래 원래. 그러면 국도니까 딱 머릿속에 뭐야? 이건 국가가 설치 관리하는 도로다 원래. 그럼 국가는 설치 관리자로서 당연히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고. 근데 그 도로 관리를 또 누구한테 위임을 했대? 지자체 장에게 위임했다면 그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장이 속한 지자체도 그 도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아갖고 관리하고 있었다면 지자체도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또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 그 다음에 4번. 소송을 한대.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 소송하면 무슨 소송해야 돼? 민사소송해야지. 판례에 따르면. 행정소송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 없어. 답은 1번. 자, 12번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국가에서 2조 물어봤습니다. 틀린 거. 1번. 뭘 물어봐요?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냐 아니냐는 오로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외관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따라서 이 행위자가 공무집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피해자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는데 여기 알았다면 뭐야? 배상책임 인정 안 되나요? 그건 상관 안 하죠. 그래서 X가 되죠. 피해자가 공무집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번은 그리고 또 1번이네. 12번도 그지? 네. 2번은 뭐야? 아니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 손해배상의 원칙.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건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 없죠? 네. 3번은 이건 법 규정. 국가배상 규정. 생명, 신체 피해로 인해서 손해배상 받을 거는 양도도 안 되고 압류도 금지되고 있죠? 맞고. 4번. 그 비용 부담하는 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 비용이란 그 월급 같은 인건비만이 아니라 그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일체의 경비를 다 포함하는 거다. 그지? 맞고. 자, 정답 1번. 그 다음에 13번은 이번에는 국가배상법 5조 영조물 하자 책임 1번. 문제 없다.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을 못 갖추고.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여러분 책에 있는데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에 그러니까 이 편도 2차선이면 이거지. 이거 중앙선이 편도니까 한쪽 이렇게 있으면 자 이쪽에 차선이 2개 반대편도 차선이 2개 그러니까 왕복은 4차선 편도 한쪽에 2개 차선이 있어. 근데 1차선이 어디냐면 1차선이 가만있어. 1차선이 이쪽이야. 이쪽 안쪽에. 응? 중앙선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차선이 1차선. 그럼 1차선에 돌멩이가 떨어져 있대. 응? 근데 읽어보니까 돌멩이가 방치됐대요. 그러면 이거 돌멩이 떨어져 있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도로 관리, 설치 관리하는 자가 배상 책임이 있어요. 응? 그런 경우에 뭐래? 도로 관리하는 자가 그것에 대해서 관리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돌멩이가 떨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제거할 실효적 여유가 없었다. 뭐 이런 걸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돌멩이 방치해 놓은 거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상 책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어찌할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못됐다 하는 것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을 안 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입증을 못 해내면 배상 책임 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그치? 3번의 글자는 이용자만이 아니라 제 3자에게 이 3자에게도 이 삼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과도한 피해를 준다면 그것도 영조문의 하자로 인한 피해라고 봐야 된다. 그지? 아까 그래 대표적으로 공항 이용객만 아니라 공항 근처에 사는 마을 주민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고 4번은 그치? 여기 다른 자연적 사실과 경합 그러니까 자연적 사실이면 이런 천재지변 같은 것도 이제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인데다가 그거 순전히 그것만 이러면 배상 책임 면할 수 있지만 거기 무슨 말 나왔어? 영조문의 하자가 거기에 경합이 됐어. 경합이 되는 건 그것도 사고 원인의 하나가 됐다는 거야. 두 가지가 사고 원인이야. 천재지변, 그 다음에 영조문의 하자. 그럼 적어도 영조문의 하자로 인한 손해만큼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지. 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야? 그 손해 원인에 대해서 따로 책임질 자가 있을 때는 물어내. 아까 성수대교 사건 기억하면 되지? 이거 규정이지 이건 법 규정. 그래서 1번이었고 그 다음에
3번도 1번이었나? 이건 3번. 아, 3번이지. 아니다가 틀렸잖아. 이것도 포함되는 건데, 그지? 3번이고 14번은 자, 여기서부터는 올해 문제네. 14번부터는 그지? 올해 소방직. 네. 자, 1번. 판례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요거는 이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람 치고 해서 사고 내면 그 운행자가 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 아니야, 그지? 이익을 얻는 자가 그 요건에 맞으면 이제 그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정한 요건, 이게 먼저 우선 적용된다. 1번 문제였고 2번은 거기 첫째 줄에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뭐야?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이 정한 보상만 받도록 하고 국가에 대한 배상 조건 제한하는 규정이지. 근데 이거 헌법에도 있으니까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잖아. 그래서 합헌으로 유지하는 거지. 응? 그 다음에 3번이 틀렸죠? 왜 틀렸어? 양도는 가능하죠. 압류는 못한다. 둘 다 안 되잖아. 양도도 금지고 압류도 금지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응?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단어 나왔어? 위자료. 위자료 다 인정이야. 법에 규정된 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명시 안 됐더라도 뭐 재산 피해로 인한 위자료, 이런 거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우스운 예로 요새는 고양이나 뭐 개 같은 거 옛날에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했어요. 이제 물건 아니에요.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딱 한 줄 들어갔어요. 응? 생명체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반려견, 내가 아끼는 개가 있는데, 그지? 이 공무원에 위법한 직무수행 때문에 내 개가 죽었어. 그럼 나는 그 재산으로서 개 가격만큼 개값을 배상받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견을 잃은 정신적 고통, 이것도 위자료 합쳐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 그지? 재산 피해로 인한 그것도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5번은 15번은 소방직은 국가배상 문제만 2문제를 냈어. 한 시험에서 20문제 중에, 그지? 이런 경우도 있네. 자, 15번 틀린 거 그래. 1번 맞나요? 응?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피해자한테 배상 책임 있다. 그리고 명시해놨나요? 국가배상법에? 없어요. 그죠? 배상 책임은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진다 이렇게만 해놓고, 다만 국가가 배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공무원한테 고의중과 있으면 공무원한테 그 배상해주는 물론에 이렇게 구상권, 이거는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이 직접 피해자한테 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법에는 명시 안 됐어. 다만 판례가 공무원한테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 공무원도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인정하는 거지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응? 따라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맞습니다. 1번 맞아요. 2번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공무원이 위조했지? 위조했더라도 이거는 외형상 직무집행유예로 봐야 맞다. 그지? 근데 인정 안 된다 그랬지? 2번이 답이네요. 직무집행 관련 행위로 인정했어요. 위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무집행이 아니지만 외관상으로는 공무집행으로 인정된다. 응?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15번에 2번. 그 다음에 15번에 3번은 무슨 단어가 키워드지? 군 교도소. 응? 군대 영창. 예전에는 군대 영창이었는데 지금은 군 교도소라고 부르나 봐. 아니 군대 영창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군대 영창에 수감되어 있던 군인이 탈주해서 민간인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군 영창 관리 잘못한 것에 원인이 돼서 피해를 줬다 해서 인과관계 인정. 근데 요거 하면 반대 결론 난 사건 하나 뭐 있지? 군 병원에 입원해 있던 군인 환자들이 군 병원을 탈출해 갖고, 그치?
탈출했다 그러면 군 병원에서 빠져나와서 민간 인상들을 범죄 지은 건 그거는 인과관계를 인정 안 했어요. 피해하고 사이에. 그래서 군 병원 사건은 인과관계를 인정 안 하니까 국가가 배상 책임 없다. 근데 군 영창 관리, 군 교도소 관리 잘못한 거는 피해하고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건 배상 책임 인정. 그죠? 그래서 이건 군 교도소야 인과관계 인정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계속 똑같은 얘기 나네. 민간인하고 군 차량하고 충돌. 그치? 민간인은 피해자 군인에게 얼만큼만 배상하면 돼. 피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은 없고, 배상할 필요 없고, 자기가 잘못한 비율만큼만 배상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다. 이게 대법원 입장이야. 따라서 핵심은 세 번째 줄에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배상 책임 지면 된다. 응? 자기가 70% 잘못했으면 70%만큼만 배상하면 될 일이지. 응?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맞고 정답은 2번. 그다음에 이거 뭐야? 15번이 두 개가 됐네? 응? 아이 뭐야? 15번이 두 개가 돼서 앞에 15번은 2번. 응? 여기 돼. 뒤에 15번은 뭐야? 해야 되는구나 또. 그지? 이거 뭐야? 소방직 문제, 국가배상 문제가 세 문제나 나왔다는 얘기야? 뭐라? 응? 자, 15번은 국가배상법 5조. 자, 1번 보니까 딱 옹벽 나오네, 옹벽. 응? 그 옹벽하면 어떻게 됐어? 옹벽을 지금 설치하던 중이었고 완성이 안 돼서 아직 사람들에게 통행하러 제공이 안 된 상태에서 옹벽이 붕괴돼서 사고 났대. 그럼 아직 이건 영조물이 아직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에 정한 영조물이 아직 안 됐으니까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2번은 김포공항 영조물이야. 그지? 근데 쭉 보면 뭐야? 이게 이용객들에게 피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지? 셋째 줄에 보면 제3자인 인근 주민들에게 과도한 소음 피해 준다면 이것도 공항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져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가변차로 딱 뜨면 이미 알고 있어야 돼. 결론. 판례 이거 하나거든. 가변차로 이런 말 나오면 딱 하나밖에 없는 사건이야. 그럼 뭐 뻔하지 결론은. 그 오작동 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설치해서 사고 났다면 설령 그거 기술적으로 예방할 방법이 없다 해도 그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였어. 설치했다면 배상 책임져야 된다. 응? 설치 관리에 하자로 봐야 된다는 건데 끝에 가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틀렸어. 인정할 수 없다. 응? 3번이 답이죠. 두 번째 15번은 3번이다. 응? 그 다음에 4번은 재정사정. 예산 부족 말하는. 예산 부족은 배상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다만 재정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전성을 어느 정도로 갖춰 써야 되느냐를 이제 판단할 때 참작은 해줄 수 있을지라도 배상 책임 자체를 면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응? 그래서 맞게 쓴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16번은 틀린 거 고르래. 1번 설치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를 때는 둘 다 배상 책임져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핵심은 셋째 줄에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이게 핵심입니다. 응? 도지도 조사가. 그 다음에 2번은 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두 번째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개개인들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다라는 점이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와 반대로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 전체 일반의 이익을 위한 의무라든지 행정주의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 이런 의무라면 설령 그 공무원이 그런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맞고, 3번은 둘째 줄에 영조물에 해당이 되느냐를 판단할 때 사실상의 관리만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데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지? 틀렸잖아. 응? 사실상의 관리만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맞네. 3번 정답. 4번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느냐, 둘째 줄에 경과실만 있느냐, 이거 차이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도 배상 책임이 있고, 경과실만 있다면 공무원은 배상 책임은 없다. 응? 이렇게 되는 거죠. 판례에서 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7번은 틀린 거 고르래. 1번은 뭐야? 키워드가 공무 위탁받은 사인이죠. 신분이 공무원자가 아니라도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이 한 행위는 공무를 위탁한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응? 맞고 2번은 어떤 것 같아요? 어디가 틀렸어요? 그리고 이중배상 금지 규정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응? 근데 왜 적용 안 된대?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X.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단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대요. 그러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보이면 둘 중에 하나 물어보는 거지. 공무원도 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해자가 국가한테 배상 받아갔다면 국가가 공무원한테 물어내야 할 수 있는지. 구상권. 구상권 물어봤어. 고의 중과실 중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건 구상권은 국가배상법 자체에서 명시해 놓은 거야. 응? 맞고 4번은 이건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그냥 규정을 그대로인 거지. 군인 등이 직무집행하다 다치고 사망했는데 다른 법이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그지?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이건 법조항 그대로 쓴 거예요. 응? 자, 그래서 17번에 18번은 국가배상 5조 틀린 거 고르래. 1번은 뭐야? 완전 무결한 상태, 고도의 안전성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거야.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하천 정비 기본 계획 이런 거 계획을 짜서 그에 따라 계획 홍수량 및 계획 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그러니까 저희 매년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정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춘 어떤 그 계획 홍수량 계획 홍수, 그러니까 계획 홍수량 계획 홍수 이런 말은 이렇게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제방 높이, 응? 홍수지면 거기 이런 거에 맞춰서 계획대로 관리되고 있다면 그러나 하자 있는 거로 보지 않는다. 응? 3번은 그치? 이용객뿐만 아니라 셋째 줄 제3자에게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영조물 설치 관리의 하자에 포함되는 거다. 그치? 응? 이거 순경시험이지? 순경시험. 응? 정말 출제 거지 같죠? 응? 그냥 중간에 하나 그냥 바꾸는 것밖에 없어. 여기 앞부분에 첫째 줄에 3번의 줄에 이용자에게 이용자 한번 나왔어. 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셋째 줄 뭐가 와야 돼? 제3자에게 인근 주민 같은 제3자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포함하는 거다. 이게 판례인데 거기 셋째 줄에 3자 자리에다 이용자를 슬쩍 껴놓고 틀렸어. 그런 식으로 출제하는 게 또라이 출제. 응? 그죠? 뭔가 말을 바꿔서 만들지 않고 판례 중에 그냥 슬쩍슬쩍 하나만 바꿔놓는 거. 응? 아이, 수준 낮아 정말. 응? 자, 3번 셋째 줄에 이용자가 제3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틀렸고 뒤에 가니까 이거 뭐야? 잘렸나? 아니구나. 4번 지문은 이거 뭐야? 공항 근처로 가서 살면 소음 피해가 엄청나게 나는 걸 다 알고 이미 막 거기에 소송하고 싸움 나고 있다는 걸 다 알면서 거기에 이사 가서 거주한다면 그건 뭐라고 볼 수 있어? 나는 다 감수하겠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그럴 때는 배상 안 해줄 수도 있다. 안 해주거나 해주더라도 조금 해주거나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면책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말만 길지만 취지는 알겠지. 맞고, 그 다음에 19번 자, 첫째 줄에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래. 응? 그럼 벌써 국가하천이면 원래 국가가 설치 관리하는 하천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미 국가는 설치 관리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게 되는 거야. 응? 하천 때문에 피해 입혔다면.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지방자탄책에 위임했대요. 지방자탄체장에. 그치? 그러면
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뭐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렇다면 1번 어떻게 돼? 틀린 거래. 국가는 설치 관리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네. 4번 B가 누구야? 지방자치단체지?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응? 그리고 2번은 국가는 그 설치 관리, 그러니까 사무의 귀속 주체이고 국가는 그 하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두 가지 지위에서 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사무의 귀속자이자 설치 관리자이자 동시에 뭐야? 비용도 부담하는 자이고 하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국가는 배상 책임을 무조건 지게 되고 3번이 답이야. 지방자치단체인 B는 뭐야? 국가의 사무를 국가의 비용 내려받아서 처리하는 자로서 비용 부담자로서만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은 사무의 귀속 주체가 아닙니다. 설치관리 사무의 귀속 주체는 국가의 임인 거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야. 응?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은 올해 9월달 국회 8월인가 9월달에 국회 구급시험이네. 틀린 거 고르래. 1번 맞겠지. 그 전투훈련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일반적인 직무집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2번은 3번은 눈에 띄는 단어 있지. 뭐 고의 또는 중과시효. 그럼 어떻게 돼? 응? 국가도 배상 책임자고 공무원도 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피해자는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맞죠? 4번은 지난 시간에 이것도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법 만들 때 그 국민에 대해서 국민 전체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뿐이지 국민 개개인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응? 그때 읽었던 거 기억나지? 4번 문제 없습니다. 5번은 평상시 뭐 눈 많이 쌓이고 뭐 이런 사고 발생하는 곳이 아닌 강원도 산간 지역에 뭐 경고판이나 안전표지 안 세웠다는 이유로 설치 관리에 하자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 읽어보면 그런 데까지 이렇게 여력이 없는 거잖아. 전국에 그런 모든 도로들 그냥 빠른 시간 내에 다 제설 작업 이거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끝에 그런 거기까지 즉시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응? 정답은 2번이란 얘기야. 2번 왜 틀렸어요? 응? 여기에 키워드가 부작위. 부작위가 뭐야?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무 조치 안 하는 거. 이게 부작위야. 그러면 했어야 될 의무는 법에 뭔 상황에 무슨 조치 했어야 된다고 딱 명시돼 있을 때 그거 안 하는 것만 부작위냐? 아니야. 법에 뭐 해야 된다고 명시는 안 돼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 시체 재산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으면 법에 뭔 조치 하라고 안 돼 있어도 당연히 국가와 공무원은 그 국민을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런데 아무 조치를 안 했다면 그건 위법한 부작위, 배상 책임 져야 된다 이거잖아. 따라서 여기에 뭐야?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이 무슨 행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의무가 명시돼 있어야만 안 했을 때 부작위가 되냐? 아니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뭐야? 그 부작위가 성립이 돼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응?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야.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위법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2번이 답이 된 거죠. 응?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까지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공부했는데 공부한 걸로 다 커버가 되지? 문제. 응? 근데 지금 생각나도 일주일 지나면 또 까먹고, 응? 또 한번 자꾸 이제 시험 볼 때까지 몇 차례를 자꾸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억지로 외우려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뭐야? 그
이 마라톤이지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양이 많아서구나. 응? 그리고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고 성실하게 반복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빨리 합격하는 겁니다. 응? 자, 여기까지 맞추죠. 수고했습니다.